4장은 함수와 스트링 클래스입니다. 첫 번째 함수의 개념, 두 번째 함수로 생각하기, 마지막으로 스트링 타입의 각종 메서드들의 사용법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함수의 개념입니다. 함수는 어떤 입력을 받아 결과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의 단위입니다.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되는데요. 수학 함수와 동일하게 입력, 출력, 그리고 로직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력, 로직, 출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input arg인데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첫 번째 명령행 인자라고 하는데, 이 명령행 인자 첫 번째 받아서 name 변수에 두 번째 명령행 인자를 받아서 ct, 그래서 ct와 name을 출력하는 예제입니다. 이 예제 자체는 매우 단순한데 이제 실행하기 위해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이따 실습 세션 때 요 실행하는 방법, 실행 앤 디버그, 그래서 launch with argument prompt, 그 다음에 명령행 인자를 입력한 후에 출력하는 결과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 이제 함수의 개념을 가기 전에 이제 짝수와 홀수를 판별하는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n odd numbers v1인데요. v1이라는 얘기는 이제 v1, v2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제 짝수, 홀수 판별기입니다. 일단 함수가 없는 상태고요. 단지 이제 메인 함수에서 이 모든 로직이 구성되어 있고 함수 적용 전이고, 짝수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퍼센트 모듈러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인 경우고요. 2로 나눴을 때 0이 아니거나 혹은 1인 경우에는 홀수로 판별합니다. 이처럼 프로그램의 묘미는 프로그램 전체를 유기적인 부분으로, 이걸 이제 함수죠. 유기적인 부분으로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네. 예를 들면 인체에 장기가 있다면 입으로 음식을 먹고 식도를 거쳐서 각 장기에서 음식물을 소화한 후에 역할을 분담합니다. 뭐 간단합니다. 입력을 받아서 이제 while true라는 얘기는 이제 무한 반복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무한 반복, 브레이크가 되기 전까지 반복하는 거고요. 이제 실행 예제를 보면 첫 번째는 100을 입력하면 100은 짝수입니다. 61, 그럼 61은 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을 하면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이런 예제입니다. 이제 버전 2입니다. 짝수인지를 판별하는 이제 is, even 이제 함수를 이제 추출할 거고요. 이렇게 따로 그 로직을서 떼어내가지고 함수인지 만드는 것을 이제 추출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even, odd numbers v2 예제 같은 경우는 is even이라는 함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로직에서 여기에서는 원래 if에서 모듈러 연산자가 됐는데 단지 num 퍼센트 모듈러 연산자 2는 이제 0과 같은 거를 해서 이렇게 추출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버전이고요. 또 이제 스태틱 키워드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앞서 2장에서 변수와 이제 상수의 개념을 알아봤는데 상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태틱 키워드가 붙게 되면 이제 상수 선언을 할 때 스태틱 키워드를 사용하는데요. 스태틱 더블 이제 그리고 이제 이름, 변수 이름, 상수 이름을 써서 3.14159를 하고요. 또 스태틱 키워드 같은 경우는 앞서 했던 is, even 메서드와 같이 이제 내가 만든 함수, 사용자 정의 함수에도 스태틱을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함수 호출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태틱은 상수에도 붙일 수 있고 함수에도 붙일 수 있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그 예제를 실행하게 되면 먼저 파이는 파이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시스템 언저 프린트 ln이고, 두 번째는 is positive를 실행해서 이제 그 결과를 또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함수의 개념에서 또 알아야 될 것은 이제 스코프, 범위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제 자바 언어에서 스코프는 크게 이제 지역 변수, 멤버 변수, 스태틱 변수, 괄호 혹은 블럭이라고 하는데 괄호의 스코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역 변수고요. 우리가 뭐 메인 함수건, is, even 함수건, is positive number 함수건, 이 함수 안에서 들어가는 것을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int number 333이라는 변수는 이 함수가 끝나면 자동으로 소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멤버 변수인데 이거는 5장의 이제 클래스 개념
이 들어가면 알게 되는데, 이 함수는 바깥에 있고 요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변수를 이제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멤버 변수 이제 5장에서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타이틀이라는 멤버 변수가 있는 거고, 요건 스태틱이니까 이것도 멤버 변수라고 하지만 요건 정확하게는 이제 상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태틱 변수. 이 스태틱 변수가 이제 콘스탄트가 되는 거고요.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 변수보다 좀 더 그 세밀한 영역에 있는 요 괄호 안에, 이제 포문 안에서만 유효한 이런 스코프를 이제 괄호 내 스코프라고 합니다. 이 변수 i는 이 포문이 끝나면 중괄호가 벗어나면 i 변수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메서드의 스코프. 다른 메서드에서는 예를 들면 is은 even 넘버가 있다라고 하면 이 메인 메서드의 함수에서는 여기 다른 메서드에 있는 내용을 호출할 수가 없어요. 변수를. 예를 들어서 이제 is natural number에는 이제 어떤 이제 변수를 또 쓰고 있는데 이 변수는 호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면 is natural number에는 num이라는 변수가 있는데요. 이 num은 요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메인 함수에서는 이 num이라는 변수를 호출할 수가 없습니다. 이 예제를 실행하면 지역 변수, 멤버 변수, 스태틱 변수, 그러면 블록, 그 다음에 중괄호와 다른 메서드에 있는 그 변수에 대한 참조 내용을 살펴봅니다. 실습을 시작해 봅니다. input args 예제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단순히 명령의 인자를 받아서 name 변수, ct 변수 저장을 한 후에 이제 출력하는 건데요. 이걸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실행을 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java.lang.array index arrow bounds exception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명령의 인자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명령의 인자를 이 프로그램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run and debug를 클릭하시고요. launch with argument prompt를 누르시면 됩니다. 누르시게 되면 앞서 이제 입력한 J인과 런던이 있죠. 요걸 하시고 엔터를 치면 컴파일이 되고 이제 실행이 됩니다. 런던에 사는 제이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다시 이제 익스플로러로 돌아가고 even odd numbers v1 같은 경우는 함수가 되기 전인데요. 단순하게 이제 스캐너로 입력을 받고 while 뺑뺑이를 돌면서 만약에 입력된 변수가 0보다 작으면 브레이크 끝나고요. 프로그램이 종료되고 그렇지 않으면 짝수인지 판별해서 짝수면 짝수라고 그렇지 않으면 홀수라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스캐너를 사용하면 꼭 클로즈를 이렇게 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9장에서 다루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요. 예를 들어 100을 입력하면 짝수입니다. 이렇게 나오고요. 99입니다. 입력하면 홀수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여기에서 요 부분을 이제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을 even odd numbers 두 번째 버전입니다. 여기에서는 public, static, boolean, is even 이렇게 해가지고 is even 함수로 추출한 예제입니다. 이렇게 논리식으로 되어 있던 거를 이제 함수로 변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동일한 방식으로 실행을 해보면 55는 홀수, 66은 짝수, 그리고 마이너스 1을 입력하면 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종료됩니다. 이제 스태틱에 대해서 알아보는데요. 스태틱은 메서드 내부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컴파일 오류가 이걸 이제 열면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고요. 두 번째, 스태틱은 함수 외부에 있는 변수를 참조합니다. 여기에 static double py로 되어 있는 것을 이제 참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은 is positive 이런 것처럼 static boolean is even처럼 static boolean is positive 이렇게 해가지고 positive를 호출하고 내가 원하는 숫자를 넣은 다음에 이것을 이제 불린 변수로 받아와서 이제 출력하게 됩니다.
500이니까 당연히 양수죠. 그래서 이거 실행을 해보면 파이는 3.141592, 500은 양수 true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코프 베이직 예제입니다. 지역 변수고요. 지역 변수는 이 메인 메서드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요. 넘버. 지역 변수의 넘버 값은 뭐 333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멤버 변수는 이 함수 범위를 벗어나서 위쪽에 있는 타이틀 혹은 콘스탄트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멤버 변수는 이런 스태틱이 붙지 않은 변수를 멤버 변수라고 부릅니다. 멤버 변수 타이틀은 참조할 수 없습니다. 이 메인은 스태틱이기 때문에 참조할 수 없는데 자세한 내용은 5장에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스태틱 변수는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콘스탄트 999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괄호는 이 i라는 변수는 이 포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중괄호를 벗어나면 i 변수를 참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is natural 이 메서드가 있는데, 함수가 있는데, 이 is natural 여기 아래쪽에 있죠? is natural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num 변수는 여기에서 참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is natural 메서드에 있는 변수 num은 참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 7이라는 변수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네, 지역 변수, 멤버 변수, 스태틱 변수, 블록, 그 다음에 중괄호, 그리고 다른 메서드에 있는 스코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함수로 생각하기입니다. 앞서 3장에서 봤던 피보나치 수열 만드는 예제가 있었죠? 이걸 그대로 했습니다. 아직 함수 적용 전이고요. 실행하면 피보나치 수열이 내가 원하는 개수, 예를 5개다. 그러면 1, 1, 2, 3, 5 이렇게 출력되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함수를 적용을 해보는 거죠. 여기에서 함수로 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쉬운 것은 이제 get user input이라고 해가지고 사용자 입력을 받는 부분만 이렇게 별도로 추출을 해보았습니다. 전체 기능은 동일합니다. 수열 개수를 5로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를 치면 결과가 1, 1, 2, 3, 5로 나오지만, 앞서 첫 번째 V1 예제에서는 전체로 길었지만 여기서는 사용자 입력 부분 받는 부분만 이렇게 별도 함수로 추출되었고요. V1에서는 s.close가 이제 아래쪽에 있었는데 여기서는 이 함수 안으로 들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 입력 받는 부분만 한 곳에 모여 있기 때문에 가독성도 증가가 됩니다. 피보나치 수열의 세 번째 버전입니다. get user input을 함수로 빼보았고, 그 나머지 또 피보나치 수열 자체를 생성하는 것을, 피보나치 수열을 생성해가지고 생성하는 것을 이제 별도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인풋에 이제 함수의 인풋에 피보나치 배열을 넘겼는데요. 이렇게 배열을 넘겨서 배열에다가 차곡차곡 원하는 개수만큼 이제 지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메인 함수가 더 짧아졌죠? 네, 메인 함수가 더 짧아져서 네. 이렇게 원하는 점점 이제 전문화된 기능을 알 수 있어요. get user input, get 피보나치, 그리고 메인 함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이제 마지막 버전인데요. 네 번째 버전 같은 경우는 get user input, get 피보나치, 이제 print number. 이제는 프린트 넘버까지 하는 것까지 이제 함수로 추출했기 때문에 메인의 로직이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제목을 출력하고요. 피보나치 수열 만들기,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개수를 변수에 넣고요. 이 변수를 가지고 피보나치 수열을 만든 후에 이 피보나치 그 배열에다가 원하는 걸 하고 이 만들어진 숫자를 다시 출력하는 이런 예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깔끔해졌죠. 전체 로직이 한눈에 보이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함수로 생각해 보기인데요. 앞서서 이제 피보나치에 보면은 우리가 3개의 함수를 추출했어요. get user input, get 피보나치, get print number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입력, 처리, 반환입니다. 입력, 처리, 반환. 입력은 이제 우측에 들어가는, 여기는 입력이 없는 거고, 여기서는
int 배열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int 배열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반환이라는 것은 int를 반환하는 거고 개수 그 다음에 여기서는 반환할 게 없고 그래서 출력하기 때문에 그 다음 여기서도 출력하기 때문에 이제 별도로 반환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때는 이제 의식적으로 함수의 목적, 함수의 이름, 함수의 입력, 함수의 출력, 그리고 반환 데이터 타입에 해당하는 이런 명세표를 간단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습을 통해서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습 세션입니다. 피보나치 두 번째 버전인데요. 여기에서는 static int get user input이라는 사용자 입력을 받아서 몇 개의 개수를 입력했는지를 반환해주는 get user input 함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추출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이 하나로 싹 모였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시면 피보나치를 5개를 출력을 하면 1, 1, 2, 3, 5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버전이었고요. 세 번째 버전에서는 하나 더 함수를 더 추출합니다. get user input이 있고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을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이 int 피보나치 배열에다 넣는 것을 이제 get 피보나치 이제 함수로 추출하였습니다. 첫 번째 수 1, 1 그리고 1, 1을 넣은 다음에 이 피보나치 랭스를 여기 num에다 하고요. 이 num 개수만큼 피보나치 수열을 추가적으로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0, 1, 2가 되겠죠. 2는 a 더하기 b가 되고 이 두 숫자를 바꿔가지고 계속 점화식을 생성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럼 메인 함수가 더 짧아졌죠. 여기서 get user input, get 피보나치가 짧아졌기 때문에 이제는 전체 내용이 더 한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또 똑같게 동일하게 이제 실행을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제 함수를 추출했을 때는 5개 딱 입력했을 때 1, 1, 2, 3, 5가 나오면 아 동일하게 동작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피보나치 네 번째 버전입니다. get user input, get 피보나치 이렇게 추출하는 것도 있지만 추가적으로 이 결과를 출력하는 부분만 이렇게 print numbers로 이렇게 추출하였습니다. print numbers 그 다음에 int 배열을 넣은 다음에 결과만 결과 출력하는 건 단순하죠. 이 for each문을 사용해가지고 시스템 아웃저 print ln문을 호출하였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실행해보면 5개를 하면 1, 1, 2, 3, 5가 출력된 걸 알 수 있습니다.